안녕하십니까, 바디오너원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방 안에서보다는 조금 필드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유는 동작을 조금 설명드려야 돼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어떤 구조와 기능을 설명을 드려야 돼서 조금 독특한 복장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자, 오늘의 주제인 어떻게 하면 엉덩이 근육을 조금이라도 잘 쓰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폭을 크게 해서 걷거나 뛰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 엉덩이 근육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렇게 작게는 아래, 중간, 위로 나누고요. 좀 더 크게는 아래, 위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게 되고 하나로 뭉뚱그리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뭐 생체역학 강의 시간 아니니까 엉덩이 근육의 큰 구조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엉덩이 근육은요, 꼬리뼈랑 천골이라고 하는 데랑 골반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골이랑 쭉 타고 시작을 해서 허벅지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장경인대라는 부분을 타고 아래에 붙어 있는데, 이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크게 보면 그냥 쉽게 큰 엉덩이 근육 하나로만 보면 골반과 꼬리뼈랑 천골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서 허벅지뼈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큰 엉덩이 근육이 뭘 하냐? 물론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위에 엉덩이는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는 기능이 있고 아래 엉덩이는 다리를 안으로 모으는 기능이 있지만,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본다면 엉덩이 근육의 주기능은 굴곡이고요, 신전입니다. 그래서 허벅지뼈가 배 쪽으로 오면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고요, 허벅지뼈가 허리 쪽으로 뒤로 많이 가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짧아집니다. 자, 왜 제가 이거를 설명드렸냐면, 어떤 근육이 일을 잘 하냐 못하냐 또는 일을 잘 하게끔 하려면 얼마나 길이 변화가 잘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 근육이 일을 잘 하거나 아니면 일을 잘 하게 하거나 엉덩이 근육이 목표 근육이 됐을 때는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이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잘 짧아지고 있는지 이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반대로 엉덩이 근육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게 짧은 범위에서 일어나면 엉덩이 근육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 근육이 가능한 한 많이 늘어났다가 많이 줄어드는 움직임을 갖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바라는 것처럼 엉덩이 근육이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들은 너무 많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 조금 더 실용적으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엉덩이 근육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짧아지게끔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상 내에서 걸을 때도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총총걸음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총총걸음, 그 총총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걷게 되면 어떤가요? 보폭이 작죠? 그러면 어때요? 엉덩이 근육이 이만큼만 늘어났다가 이만큼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 일상생활 내에서 허리를 반드시 펴고 보폭을 크게 해서 걸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걷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 근육이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짧아지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종종걸음을 걸으면서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큰 보폭으로 걸으면서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또 이게 허리 건강이랑 많이 연결이 돼요. 즉, 보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선 크게 해서 걸으시는 걸 허리 건강의 부분에서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면 허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어때요? 다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걷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강과도 연결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 이건 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런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보면 런을 뛸 때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는 전제하에 보폭을 작게 해서 장거리 베이스의 그런 러닝을 지향을 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게 5km든 10km든 풀마든 상관없습니다. 거의 다 이 정도 보폭으로 뛰실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물론 내가 체지방 감량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심폐지구력 강화를 위해서 좋은 운동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끔씩은
또는 할 줄 알거나 가능하다면 보폭을 크게 해서 질주하는 방식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폭을 크게 하게 되면서 엉덩이 근육을 보다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같은 유산소 운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폭을 크게 해서 가끔씩은 질주 형태의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는 사람이 엉덩이 근육 발달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겁니다. 이렇게 저강도로 뛰는 것도 물론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어나고 짧게 만들기 위해서 보폭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뛰는 거죠. 이러면 어때요? 조금 움직여서 뛸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이면서 뛰게 되니까 엉덩이 근육이 잘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려봤는데, 물론 여기에도 한계점이 있어요. 무슨 한계점이냐? 사실 엉덩이 근육의 발달, 즉 엉덩이 근육이 커지는 이 근비대 효과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절대 빠질 수 없고 유산소 운동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보폭을 크게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 한들 이 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의 건강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근육을 실용적으로 쓰면서 조금 더 잘 쓰게끔 우리가 일상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에서 엉덩이 근육의 작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이런 모든 부분까지 포함하면 안 할 이유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한 가지만 하는 편향된 운동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엉덩이 근육 하나를 보더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쓰일 수 있는 움직임을 일상 내에 자주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